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억만장자 제임스 톰슨은 비웃으며 헛간 구석에 방치된 낡은 유물을 가리켰다. 최고의 미국 대학 졸업장을 가진 선임 엔지니어들조차 수년 동안 실패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의 최연소 인턴, 낚시배 정비공의 아들 김찬우는 부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낯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헛간에서 그의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한국인은 포기 안 해. 어머니가 험난한 하루 끝에 학교 교복을 꿰매던 그 한마디를 되뇌며 모두 비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찬우는 비행기 금속의 차가운 표면을 오래된 친구처럼 어루만졌다. 사흘 밤낮 그는 멈추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모두가 그의 굴욕을 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그들은 단순히 한 소년의 모습을 넘어 서 있었다. 그 소년은 이민자의 아들을 넘어 전 세계 항공우주공학의 미래를 바꿔놓을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새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 비행기를 날게 만들어봐. 그러면 100만 달러를 주지. 제임스 톰슨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납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미국인 억만장자는 경납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에 방치된 낡은 비행기를 가리켰다. 그것은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물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로 구성된 원의 중심에는 찬우 김이 있었다. 15살에 불과한 한국 소년, 톰슨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어린 인턴이었다. 그의 가녀린 몸은 선임 엔지니어들의 조롱 어린 시선 아래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10대 소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비행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흘, 제임스는 넓은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하며 말을 이었다. 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몇 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낼 시간은 사흘뿐이야.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임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리처드 콜린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톰슨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 MIT 졸업한 아들도 이건 못할 겁니다. 이 아시아인 장학생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찬우는 자신의 마른 몸에 새치수는 더 커 보이는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다. 모두가 그가 고개를 숙이거나 울면서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을 때 소년은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톰슨 사장님. 그는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녹슨 기체를 만지는 그의 손가락에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알아보는 듯한 어떤 감각이 있었고 그것은 제임스의 조롱하는 미소를 잠시 흔들리게 만들었다. 경납고 안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차분한 눈동자 뒤에서 비범한 정신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돌아서며 멀어지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찬우는 비행기 옆에 혼자 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체를 쓰다듬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할 수 있어. 그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엄마, 아빠, 꼭 해낼게요. 먼지 속에서 비행기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찬우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보였다. 가능성이 보였다. 리처드 콜린스는 경납고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한국 소년의 눈빛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날 밤 찬우는 자신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종이 위에 계산식과 설계도를 그려나갔다. 불가능한 내기였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불가능을 넘어서는 여정이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찬우는 자신이 처음으로 비행기 모델을 손에 쥐었던 그 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찬우는 한국 남부의 항구 도시 부산에서 태어났다. 바다 내음이 공기에 묻어나는 그곳에서 찬우의 아버지는 어선 기계공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학생들의 교복을 깁는 일을 했다. 그들이 살던 단칸방은 세 식구가 겨우 누울 자리만 있었지만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규율과 회복력을 반영하는 작은 증거였다. 찬우야, 기계는 말을 못해도 소리로 말을 해.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찬우는 아버지가 엔진을 고치는 모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보곤 했다. 겨우 6살 때 그는 이미 경험 많은 정비사들도 진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유압 시스템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었다. 밤이면 그는 집요하게 영어를 공부했다.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티켓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다. 언젠가 더 큰 배, 아니 비행기도 고칠 거예요. 어린 찬우의 대답에 어머니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12살 때 이웃이 버린 낡은 게임 콘솔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게임들 중에서 비행 시뮬레이터가 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새 게임을 살 돈이 없었던 찬우는 그 유일한 게임을 수백 번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각 부품, 엿볼 수 있는 모든 코드 라인을 외워갔다. 언젠가는 이걸 진짜로 할 거예요, 엄마. 그는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픽셀로 된 비행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찬우의 추가 수학과 과학 수업을 위해 밤새도록 바느질해본 돈으로 손이 갈라진 것을 감추면서 한 겨울밤 찬우는 다 떨어진 장갑을 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엄마, 손이. 찬우가 놀라서 말했다.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재빨리 손을 숨기며 웃었다. 오늘 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네가 특별하다고? 찬우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톰슨 엔지니어링이 젊은 인재를 위한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찬우는 자신의 기회를 보았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과 경쟁하면서 실제 비행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한국 소녀는 항공역학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이해로 면접관들을 감동시켰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찬우의 작은 집은 처음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웃들이 모여 축하했고 아버지는 드물게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아, 넌 이미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아버지는 그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다. 가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주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우리 찬우,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한국인이야.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찬우는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성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그의 꿈을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찬우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더 무겁고 더 이질적이었다. 그를 맞이한 회사 직원은 그의 이름을 채누라고 발음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찬우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정했지만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톰슨 엔지니어링에서의 첫 주는 경이로움과 공포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미국의 모든 것은 불균형하게 거대해 보였다. 건물들, 자동차들, 심지어 회사 구내식당의 음식 분량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온갖 종류의 항공기가 대기하고 있는 거대한 경락고만큼 그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내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네요. 그는 첫날 고급 제트기의 반짝이는 터빈에 감탄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감탄은 곧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엔진 부서의 수석 엔지니어인 리처드 콜린스는 동료들 앞에서 그를 모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보세요, 아시아의 신동이 진짜 터빈을 처음 봤어요. 장난감 비행기 모형 같은 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콜린스의 적대감을 높이는 것은 그의 아들 매튜가 한국 소년을 위해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었다. 매튜는 학위 고급 공학 과정을 수료했고 무엇보다 콜린스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찬우가 가진 것, 즉 기계 시스템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없었다. 한 오후 점심시간 이후 찬우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 집에 돌아가라, 병신 아시아인이라고 쓰인 쪽지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구겼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밤에는 자신을 받아준 홈스테이 가정의 작은 방에서 찬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괴롭힘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부산의 학교에서부터 그런 일에 익숙했다. 부모님에 대한 압도적인 그리움 때문이었다. 그의 인턴 급여의 매 푼돈은 집에 보내기 위해 아껴졌다.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드문 영상 통화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아. 그 말은 지금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자 유일한 가치 증명의 기회를 대표하는 버려진 비행기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식당에서 매튜 콜린스가 찬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과제를 정말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가 물었다. 찬우의 앞에 앉으며 찬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튜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아? 난 네가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걸 보고 싶어.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찬우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친절한 제스처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었을까? 그 비행기에는 비밀이 있어. 매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 너도 실패할 거야, 물론이지.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찬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만약 네가 어떻게든 성공한다면 그건 정말 볼만할 거야. 매튜가 자리를 떠난 후 찬우는 자신의 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그는 그날 밤 경납고에 혼자 남아버려진 비행기의 엔진 매뉴얼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운명이었다. 도전 다음 날 아침 찬우는 자신의 근무 시간보다 2시간 일찍 경납고에 도착했다. 인턴 신분증을 이용해 그는 아직 텅 빈 거대한 창고 안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먼지 쌓인 천창을 통해 걸러진 아침에 희미한 빛이 버려진 비행기 주위에 신비로운 후광을 만들어냈다. 벽체, 너무 오래됐어. 그는 손가락으로 금속 표면을 쓰다듬으며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 C-9식 70년대의 쌍발 행정기였다. 소문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제임스 톰슨의 아버지를 수많은 사업 장소로 데려가 가문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지금은 단지 퇴색된 금속 껍데기일 뿐 엔진은 분해되어 파란 방수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찬우는 마치 명상의식을 수행하는 수도승처럼 천천히 비행기 주위를 돌았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기체 위로 미끄러지며 각 리벳, 각 용접부, 각 불완전함을 느꼈다. 분해된 엔진에 도달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부품들이 마치 역순으로 재생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집요하게 공부했던 매뉴얼의 완벽한 논리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 그렇구나. 그는 한국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무거운 발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도착한 콜린스였다. 회사 비밀을 훔치려는 거야, 꼬마? 선임 엔지니어가 쏘아붙였다. 아니면 불가능한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걸 깨달은 거야. 찬우는 일어서서 작업복에 손에 기름을 닦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단지 특이할 뿐이죠. 콜린스는 조롱하듯 웃었다. 이 경납고에서 50년의 경험을 가진 내가 있는데 꼬마가 5분 만에 뭔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니 전형적이군. 엔지니어가 멀어지자 찬우는 다시 엔진을 바라보았고 가슴속에서 새로운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제임스 톰슨의 아버지는 모든 기존 매뉴얼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엔진을 개조했다. 그것은 훌륭한 개조였지만 정규 교육을 받은 어떤 엔지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무도 그것을 작동시킬 수 없었던 이유였다. 찬우는 바닥에 앉아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그리는 전통적인 엔진 설계와는 전혀 다른 회로도였다. 전곳쯤 그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노트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자 경납고 보안 담당자인 마이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여기 뭐 먹을 거 좀 가져왔네. 그는 샌드위치와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찬우는 놀라서 대답했다. 며칠 동안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친절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마이크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한국에 있어. 오산 미군 기지에서 복무 중이야. 그 애가 한국인 만큼 끈기 있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찬우는 그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봐 꼬마, 마이크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콜린스와 그 패거리들을 조심해. 그들은 공정하게 플레이하지 않아. 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다시 엔진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했다. 하나는 이 비행기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에 맞서는 것이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면서 찬우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이 비행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찬우는 이미 열심히 작업 중이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엔진 부품 사이에서 정확하게 움직였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둔 부품들을 분해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더 망치는 거 아냐? 그가 부터 어셈블리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인턴이 물었다. 찬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때로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봐야 해요. 그의 손가락은 각 부품의 비밀을 읽는 듯했다. 금속과 고무, 전선과 회로가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부산에서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보냈던 수천 시간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전고쯤 콜린스가 두 명의 다른 선임 엔지니어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한국 소년이 엔진을 수리하는 대신 더 분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교환했다. 소년이 완전히 길을 잃었군.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내 10살 빼기 아들도 문제가 점화 장치에 있을 때 기화기를 분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콜린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인터넷 체계적인 작업 방식에 무언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소년의 움직임에는 실패 직전의 사람과는 맞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다. 뭔가 찾았니? 꼬마 천재. 콜린스가 비꼬는 어조로 물었다. 찬우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네, 선생님. 이 엔진은 표준 매뉴얼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허풍 떨지 마. 콜린스가 코웃음 쳤다.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몇 년간 이 비행기를 연구했어. 네가 하루 만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베어링을 들어 올려 빛에 비췄다. 그것은 미세하게 개조되어 있었다. 표준적인 것과는 달랐다. 이것이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오후에 제임스 톰슨이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나타났다. 그는 찬우가 기름에 뒤덮인 채 오직 그에게만 의미가 있어 보이는 패턴으로 정교하게 정리된 수백 개의 부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전이 있나 소년? 억만장자가 거만한 어조를 숨기지 못하며 물었다. 찬우는 얼굴을 들었다. 명백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네, 톰슨 사장님, 문제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천재셨어요. 제임스는 눈썹을 찌푸리며 아버지에 대한 언급에 놀랐다. 무슨 말이지? 그분은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조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직관에 반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매뉴얼도 이걸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잠시 동안 제임스의 오만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버지는 항상 매뉴얼은 실제 비행 중에 즉흥적으로 대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찬우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거장은 규칙을 너무 잘 알아서 정확히 언제 그것을 깨야 하는지 안다고요. 제임스가 떠난 후 콜린스가 몰래 다가왔다. 인상적인 아첨이군, 꼬마. 하지만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고 네가 해낸 건 고장난 비행기를 고물더미로 바꾼 것뿐이야. 찬우의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의 눈에는 강렬한 결의가 있었다. 이 밤은 길 것이다. 매우 길 것이다. 홈스테이 집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찬우는 그날 밤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이크에게 경납고에 머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어긋나는 거야. 마이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나 소년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지. 좋아, 네가 여기 있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천장의 별빛 아래 찬우는 이제 단지 도전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마주했다. 그의 손가락이 부품들 사이를 움직일 때마다 그는 그의 부모님, 그의 고향,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떠올렸다. 이것은 단지 비행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밤의 시간은 찬우가 경납고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일하는 동안 느리게 흘러갔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박이며
그의 집중력을 방해했지만 찬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그에게 적이었다. 단 하루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는 모터의 한 부분을 조립하다가 중얼거렸다. 뭔가 맞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기름과 금속 가루로 검게 변해 있었고 등은 몇 시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일한 탓에 아팠다. 자정이 지나자 마이크가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왔다. 먹어, 꼬마. 네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찬우는 감사히 받았다. 마이크는 잠시 그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은 오산 공군기지에 있어. 마이크가 순찰 중 한 번 말했다. 그 애는 한국인들만큼 결단력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찬우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친절을 받아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자신이 발견한 비관습적인 논리를 따라 모터의 각 부품을 조심스럽게 조립하면서 여전히 떨고 있었다. 오전 3시경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부산에 대한 기억이 그의 열에 들뜬 마음속에서 기술 도면과 뒤섞였다. 아버지가 어선 엔진 위로 몸을 숙이고 소리로 문제를 식별하는 방법을 인내심 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전기가 끊겼을 때 촛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아 그는 익숙한 주문을 자신에게 되뇌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이 모터 안쪽에 숨겨진 금속 물체에 부딪혔다. 조심스럽게 꺼내자 마모된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판이 나왔다. 제임스에게 언젠가는 불가능한 것이 단지 누군가 충분히 고집스러운 사람을 기다리는 그럴듯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을 담아 아버지로부터. 찬우의 피로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고장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유산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시험이었다. 그는 금속판을 빛에 비춰보았다. 글자 사이에 희미하게 새겨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찬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회로도였다. 모터의 핵심 개조에 대한 청사진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런 그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새로운 에너지가 그를 채웠다. 그는 금속판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더욱 열심히 작업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마치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새벽빛이 천창을 통해 경납고를 밝히기 시작했을 때 찬우는 두 번째 모터의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휴식을 갈망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비행기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도 이해했다. 마이크가 아침 교대를 위해 돌아왔을 때 그는 찬우가 2개의 완전히 재조립된 모터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의 얼굴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해냈어? 마이크가 물었다. 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모터들은 단지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사랑의 편지였다. 그리고 찬우는 그 언어를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경납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첫 번째 엔지니어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찬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엔지니어들과 정비사들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모두 한국인 인턴의 임박한 실패를 목격하고 싶어 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모터들은 완전히 재조립되어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꼬마가 밤새 여기 있었나? 콜린스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었다. 명백한 진전을 보고 그의 얼굴은 신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찬우가 마지막 조정을 하는 동안 선임 엔지니어는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주변을 맴돌았다. 악용할 결함을 찾고 있었다. 톰슨 사장님이 최종 테스트를 위해 직접 오실 거야. 콜린스가 잔인한 즐거움으로 발표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준비는 됐어, 꼬마? 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각 연결부를 3번씩 확인하며 마지막 세부 사항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침내 손을 닦기 위해 물러섰을 때 콜린스는 기회를 포착했다. 빠르고 몰래 움직이며 선임 엔지니어는 작은 금속 물체를 왼쪽 모터의 공기 흡입구에 떨어뜨렸다. 아무도 그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단 한 사람, 전쟁 지역에서의 감시 경험으로 예리한 눈을 가진 마이크를 제외하고는 정회, 제임스 톰슨이 소규모 임원 일행과 함께 도착했다. 억만장자는 테스트 준비가 된 비행기를 보고 진정으로 놀란 듯했다. 자, 꼬마,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군. 그는 이제 조용해진 경납고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콜린스 수석 엔지니어로서 최종 점검과 점화 테스트를 맡아줘. 콜린스는 전문가적인 척하는 미소를 간신히 감추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찬우의 작업을 겉핥기식으로 검사했다. 분명히 명백한 결함을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다. 그는 조종석에 들어가기 전에 찬우에게 멸시의 눈길을 던졌다. 한국 소년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의 모든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콜린스가 점화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왼쪽 모터에서 나왔고 이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내가 의심한 대로군. 콜린스가 조종석 안에서 외쳤다. 아마추어 작업,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뻔했어. 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를 쳐다볼 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톰슨 사장님. 마이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불렀다. 사장님께서 경납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경납고를 지배했다. 제임스 톰슨은 의심의 표정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즉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콜린스는 여전히 비행기 조종석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찬우는 움직이지 않은 채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 부산의 작은 아파트, 자신이 여기 있기 위해 그들이 치른 희생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확신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제임스가 소년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정확히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보게. 찬우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부모님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들은 그가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할 일이었다.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그분은 평범한 엔지니어가 아니셨습니다. 찬우가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비행기의 왼쪽 모터 아래 작은 웅덩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터에서 떨어진 액체가 아니었다. 콜린스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이었다. 제임스 톰슨의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빠르게 경납고로 들어왔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화면을 제임스에게 건넸고 그는 조용히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통제된 분노의 가면으로 변해갔다. 콜린스 조종석에서 내려와 제임스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석 엔지니어는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눈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 카메라는 당신이 오늘 아침 모터를 훼손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소. 제임스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회사에서 30년 콜린스. 30년이 한 소년에 대한 질투로 물거품이 되었군요. 콜린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찬우, 제임스가 부르자 그의 어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손상을 고칠 수 있겠나? 한국 소년은 여전히 사건의 급변에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몇 분이면 됩니다. 콜린스가 모터에 삽입한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찬우가 작업하는 동안 불명예스러운 엔지니어는 경납고 밖으로 호위되었다. 처음으로 소녀는 다른 엔지니어들의 시선이 조롱이 아닌 마지못한 존경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금속 파편이에요. 찬우는 콜린스가 모터에 집어넣은 물체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런 작은 조각이 터빈 블레이드에 닿았다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을 거예요. 제임스는 그 물체를 검사하고 고개를 저었다. 나도 어떤 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수준의 고의적인 훼손은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찬우가 수리를 완료했을 때 경납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적대감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몇몇 엔지니어들은 심지어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규 매뉴얼에 없는 연료 시스템의 특별한 변형이에요. 찬우는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다.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더 효율적이지만 완전히 직관에 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 엔지니어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제임스는 경외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항상 혁신은 규칙을 깨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셨지. 1시간 후
수리를 마치고 진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직접 비행기를 테스트하겠소, 제임스가 발표했다. 그는 한 번도 이 비행기가 다시 비행하는 것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찬우, 당신은 부조종사석에 앉을 거요. 찬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요? 그래. 제임스는 미소 지었다. 이 비행기가 폭발한다면 꼬마 적어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그들이 조종석으로 향하는 동안 찬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 손들, 그의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배의 엔진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준 이 손들이 지금 그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괜찮아? 제임스가 비행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은 너무 메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은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넘어섰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자 찬우는 긴장으로 눈을 감았다. 한 초, 두 초, 세 초. 그리고 그가 상상했던 정확한 소리가 들렸다. 힘찬 엔진 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찬우는 눈을 떴다. 제임스의 얼굴에는 순수한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임스가 작게 속삭였다. 정말 해냈군.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 소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는 단지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찾았다. 찬우의 심장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더 빠르게 뛰었다. 제임스 톰슨은 조종석에 앉아 능숙하게 조종관을 다루었다. 국내 최대 항공공학 회사의 CEO로서 그는 직접 조종사 면허를 소지했지만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긴장됩니까, 찬우? 제임스가 통제탑과 교신하면서 물었다.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찬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 얼룩이 남아있었다. 제가 수리한 비행기가 실제로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임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비행은 중력보다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지금 네 작업을 믿고 하늘로 오르는 거야. 비행 전 점검이 세심하게 이루어졌다. 제임스가 마침내 점화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경납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오른쪽 엔진이 한 번, 두 번 캑캑거리더니 이내 깊고 건강한 소리로 생명을 얻었다. 왼쪽 엔진도 즉시 뒤따랐고 완벽하게 명령에 반응했다. 일반적으로 무표정한 제임스 톰슨의 얼굴에 진정한 놀라움과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다. 믿을 수 없군. 그는 찬우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는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다. 엔지니어들과 정비사들이 구경하기 위해 경납고 밖으로 나왔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조용히 한국 소년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기를 응원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이 비행기를 타던 기억이 나는군. 제임스가 활주로로 들어서며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강인함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10살 때였을 거야. 아버지는 나에게 잠시 조종관을 잡게 해주셨어. 그때의 그 느낌을. 그는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다. 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억이었다. 유산이었다. 사랑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속하고 우아하게 이륙하여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을 향해 상승하자 경납고 밖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종석 안에서 제임스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행복감이 담긴 표정으로 비행기를 조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사람이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엔진이 고장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밀리에 안도했지. 마치 아버지의 일부가 여전히 그것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 찬우는 앞에서 확장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직접 수리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놀라운 감각을 느꼈다. 당신의 아버님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터에 숨겨진 명판이요. 제임스의 눈이 촉촉해졌다. 30분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비행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행기는 마치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그들이 부드럽게 착륙하자 제임스는 찬우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변화해 있었다. 더 부드럽고 더 열려 있었다. 꼬마, 그 $100만 내 거야. 넌 모든 푼돈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찬우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가 그날 얻은 것은 단순한 상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이 한국 소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 이방인이 지금 이 순간 마침내 진정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비행기가 경납고로 돌아오자 이전에 그를 비웃었던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찬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그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찬우의 놀라운 업적에 관한 소식은 마른 짚에 붙은 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48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톰슨 엔지니어링 내부의 소문이었던 것이 미디어 현상으로 변모했다. 전국의 언론 매체들이 불가능에 도전한 15세 한국 천재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CNN이 전화했어요, 찬우. 그리고 타임지도요.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가 지정한 홍보팀의 조앤이 흥분해서 말했다. 찬우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저 영어로 인터뷰하는 게 아직 불안해요.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거야. 조앤이 따뜻하게 말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찬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를 보호하고 안내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톰슨은 특별한 기회를 인식하고 찬우를 지도할 홍보팀을 지정했다. 그러나 소녀는 같은 겸손함을 유지했다. 그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항상 한국에서 받은 엄격한 교육의 공로를 일부 돌렸다. 한국에서는 성공에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인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인터뷰 중 하나가 바이럴이 되었을 때 부산에 있는 그의 옛 학교는 갑자기 천재를 키워낸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다. 자신들이 한때 따돌렸던 조용한 소년이 이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것이다. 나사는 항상 특별한 재능에 주목하여 찬우를 직접 만나기 위해 대표를 보냈다. 단 2시간의 대화 후 그들은 그가 선택한 어떤 대학이든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우주 프로그램에서의 인턴십을 보장했다. 저녁 자신의 방에서 찬우는 쏟아지는 제안들을 바라보며 어지러웠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그리고 이제 나사까지. 그는 부모님과의 영상 통화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꿈만 같아요. 그가 말했다. 모두가 갑자기 저를 원해요. 네가 항상 특별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단다. 어머니가 화면 너머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네 머리가 커지지 않도록 해. 한국인은 성공해도 겸손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이 모든 기회 속에서 그는 자신의 뿌리와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가치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부산에서 찬우의 부모님은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한국 기자들이 작은 아파트 문 앞에 줄을 서서 어떻게 천재를 키웠는지 알고 싶어 했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겸손함으로 그의 어머니는 단지 말했다. 그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요. 매우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면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미국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동안 톰슨 엔지니어링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때 인턴을 조롱했던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방법론적으로 그의 기술과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다. 깊이 감명받은 제임스 톰슨은 찬우가 사용한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비관습적 혁신 부서를 만들었다. 새롭게 생긴 찬우 효과는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더 이상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 질문은 찬우라면 어떻게 접근할까였다. 그러나 모든 명성과 인정 속에서 찬우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다. 언뜻 보기에 간단해 보였다. 미국의 최고 대학들이 그를 탐내고 있었다. 길은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밤에 고향의 바다소리가 그의 꿈속에서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다른 길이 형성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찬우는 제임스 톰슨과의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 억만장자는 호기심을 느끼며 그를 회사 본사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맞이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찬우는 숨을 삼켰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정형이 그를 압도했다. 이것이 성공의 모습이었다. 그가 노력해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톰슨 사장님,
찬우가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뻣뻣하게 앉으며 시작했다.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임스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꼬마. 너는 내 아버지의 비행기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측정할 수 없는 홍보 효과를 가져왔어. 찬우는 계속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그리고 나사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군. 제임스가 미소 지었다. 어떤 것을 선택했나?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 제임스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무서운 뜻이지. 찬우는 어깨를 펴고 그의 눈은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반영했다. 저는 상금을 제 학비로 사용할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기관이자 세계 최고의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는 진정으로 놀라며 뒤로 기대 앉았다. 하지만 왜? 미국 대학들은 네가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사장님, 찬우가 몇 주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말을 끊었다. 저는 더 이상 동정이나 예외성으로 열린 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부르던 것처럼 그 아시아인 장학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출신이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여겨지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학비를 스스로 내고 실력으로 제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에 내려앉았다. 제임스는 자신 앞에 앉은 젊은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소년이 아닌 명확한 원칙을 가진 남자를 보았다. 또한 찬우가 계속했다. 한국의 항공우주공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자체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제임스 톰슨은 일어나 파노라마 창으로 걸어가 도시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돌아설 때 그의 눈에는 새로운 종류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알아, 찬우. 내 아버지는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성공을 이룰 때가 아니라 그 후에 하는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 그는 젊은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톰슨 엔지니어링은 항상 너에게 문을 열어둘 거야. 그 아시아인 장학생이 아닌 찬우 김으로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재상상하는 법을 가르쳐준 엔지니어로서 찬우는 그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언젠가 한국에서 당신의 회사와 협력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찬우는 자신의 결정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을 알았다. 나사, 하버드, 그리고 다른 모든 유명한 기관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이해할 것이다. 그의 선택은 결국 그들이 그에게 가르친 가치의 증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정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취와 함께 돌아갑니다. 가방을 싸는 동안 찬우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직접 정하는 것의 자유로움을,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도 달성해야 할 기대치도 없었다. 이제 오직 그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만 있을 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4년이 흘렀다. 이제 19세가 된 찬우는 대전에 있는 KAIST의 푸른 캠퍼스를 걸었다. 그의 체격이 달라졌다. 더 키가 크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찬우 선배님, 후배 학생 하나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고급 추진 시스템 강의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 있으세요? 찬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연구실로 와. 약속대로 그는 상금을 자신의 학비를 전액 지불하는 데 사용했고 장학금과 후원을 거절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대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겉보기에 달성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제 그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다. 제임스 톰슨의 개조된 비행기와의 첫 만남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혁신은 이미 세계의 국제 특허를 획득했다. 무서운 건 뭐냐면 그의 지도 교수 박민준 교수가 한 번은 말했다. 네가 이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는 방법도 안다는 거야. 한국에 돌아온 첫 해는 쉽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그의 모국에서의 존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 교수들은 그를 미국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고 동료 학생들 중 일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명성을 질투했다. 그러나 찬우는 인내했다. 그는 부산에서 자라면서 배운 강인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실력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가을 오후 찬우는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감독하고 있었을 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제임스 톰슨의 이메일이었다. 서울에서 국제 항공우주 컨퍼런스 참석 중입니다. 억만장자가 썼다. KAIST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당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틀 후 헬리콥터 한 대가 캠퍼스 운동장에 착륙해 학생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켰다. 이제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제임스 톰슨이 작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내렸다. 재회는 따뜻했다. 제임스는 한국 연구소의 시설에 감명받았고 많은 면에서 미국의 시설을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여기 항공우주공학에 적용된 나노기술 연구실은 우리보다 3년 앞서 있군. 그는 방문 중에 인정했다. 아마도 우리는 혁신에 대한 한국적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하루가 끝날 무렵 제임스는 찬우를 헬리콥터가 착륙했던 운동장의 한적한 구역으로 안내했다. 그 옆에는 석양 아래 빛나는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 C-990이 있었다. 그들의 삶을 바꾼 바로 그 비행기였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제임스가 말했다. 충격을 받은 찬우에게 소유권 서류를 건네며. 내 아버지는 자신의 창조물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셨을 거야. 조용한 눈물이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첫 번째 큰 도전이었던 비행기의 동체를 쓰다듬으며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톰슨 사장님. 규칙을 완벽하게 배운 후에만 필요할 때 그것을 깨겠다고 말해. 제임스가 미소 지었다. 몇 년 전 찬우 자신의 말을 상기시키며. 그날 밤 교수들과 학생들이 작은 축하 행사를 위해 모였다. 손님들 중에는 한국 우주국의 대표도 있었는데 그는 이미 국가의 항공우주 분야를 혁신하고 있는 젊은 천재에게 관심을 보였다. 찬우가 잠시 혼자 있을 때 그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는 불가능한 도전을 받아들였던 15살 소년의 여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마치 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 비행기는 그의 것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해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년 후 전 세계 신문들은 KAIST에서 찬우의 팀이 개발한 혁명적인 추진 시스템에 관한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국제 언론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김모터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출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연료 소비를 38% 줄이는 순차적 연소 원리를 활용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가장 큰 혁신은 자원 효율성입니다. 찬우는 엔진 테스트 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제한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능과 혁신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보잉, 에어버스 및 다른 여러 항공 건물들이 이 기술을 구현할 권리를 두고 경쟁했다. 그러나 이제 졸업하고 21세가 된 찬우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국우주국 및 서울의 투자자 그룹과 협력하여 그는 우주 접근을 민주화하는 데 전념하는 스타트업 김 에어로스페이스를 설립했다. 회사 본사는 전략적으로 그의 고향인 부산에 세워졌다. 개업식 날 그의 부모님이 상징적인 리본을 자르며 눈에 띄게 감동했다. 한때 학교 교복을 입기 위해 일했던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저소득 가정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부산 항구의 배들을 수리하던 내 손이 이제는 우주선을 만든다니. 그의 아버지가 찬우의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감격에 차 말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찬우의 아버지는 노년에 접어들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찬우가 말했다. 아버지가 엔진을 수리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개업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제임스 톰슨도 있었다. 그는 회사의 소액 투자자이자 고문이 되었다. 이제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희끗희끗했지만 그의 기업가 정신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찬우,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상해봐. 그가 행사 후 시음회에서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망할 거라고 확신했어.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투자자로 만들었군. 두 사람은 웃었다.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우정이 자리 잡았다. 겨우 18개월 만에 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고용했고
5개의 국제 우주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의 첫 위성 발사체인 해살 1호 햇살은 첫 비행을 앞두고 있었다. 발사 전날 밤 찬우는 관제센터에서 직접 각 시스템을 검토했다. 그때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유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그는 조수에게 중얼거렸다.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은 완전한 검토를 위해 발사를 연기할 거야. 그의 조수는 긴장한 채 기다렸다. 연기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발사 창을 놓치고 의존적인 프로젝트들을 몇 달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도 유럽인도 아니야. 찬우가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15살 때와 같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우리는 한국인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는 밤새도록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며 전통적인 엔지니어들이 경악할 비관습적인 원칙을 적용했다. 동해 위로 해가 떠오를 때 찬우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상당히 개선했다. 관제실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에 서 있는 해살 1호가 첫 빛을 받아 빛났다. 그 이름처럼 그것은 새로운 날의 약속이었다. 톰슨 엔지니어링의 경납고에서 그 첫 번째 도전으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제 25세가 된 찬우는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김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업 우주 탐사의 최전선에 있었고 새 대륙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봄의 화창한 아침 찬우는 직접 낡은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를 회사의 작은 개인 공항으로 운전했다. 부조 종사석에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된 제임스 톰슨이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통찰력 있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 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찬우가 아래로 펼쳐진 김 에어로스페이스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널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제임스가 웃으며 인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실패하길 거의 바랐어.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는 게 두려웠거든. 찬우는 미소 지었다. 가장 특별한 건 제가 아니라 그 도전이었어요. 그것이 제게 제 한계를 넘을 기회를 줬으니까요. 그들은 부드럽게 착륙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특이한 그룹이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50명의 젊은 공학 학생들, 국제 김신진 인재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들이었다. 찬우는 비행기에서 내려 그들에게 걸어갔다. 불안하고 희망에 찬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한때 자신의 눈을 밝혔던 것과 같은 빛을 인식했다. 김 에어로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룹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각자는 단지 뛰어난 지능 때문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보여준 회복력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일부는 난민 캠프에서, 다른 이들은 도시 빈민가에서, 또 다른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전기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주에 깊게 듣고 있는 얼굴들을 살펴보았다. 세상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 때문에 불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역경은 어떤 엘리트 교육도 가르칠 수 없는 결단력을 여러분 안에 단련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요. 제임스 톰슨은 찬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랑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것과 같은 도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찬우는 계속했다. 옆 경납고에 있는 분해된 엔진열을 가리키며 3일 안에 이 엔진들을 작동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젊은이들은 불안하고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찬우는 미소 지었다. 그들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중에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홀로 그는 지평선까지 뻗어나가는 부산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앞 벽에는 액자에 담긴 톰슨의 비행기 엔진에서 발견한 오래된 금속판이 있었다. 제임스에게 언젠가는 불가능한 것이 단지 누군가 충분히 고집스러운 사람을 기다리는 그럴듯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을 담아 아버지로부터. 그 옆에는 그가 직접 만든 새 명판이 있었다. 세상이 과소평가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다른 이들이 당신의 한계라고 보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끈기보다 더 큰 천재성은 없습니다. 찬우는 미소 지으며 평화로움을 느꼈다. 원이 완성되었다. 한때 도전을 받았던 소년이 이제 같은 도전을 새로운 세대에게 제공하며 단지 기술적 독창성뿐만 아니라 인간적 용기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래 활주로에서 오래된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가
오후 햇살 아래 빛났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처럼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고 단지 변형되어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불가능을 이룰 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는 여정의 상징이었다. 다음 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찬우는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젊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는 단지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